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감정에 대해서 되게 둔감해요. 울잖아요. 사내 새끼. 막 또 너무 좋아해도 혼내. 사내 새끼가. 화났어? 아니? 내가 보니까 화난 것 같은데 화 안 났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화난 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인사이드 아웃을 혹시 아세요? 인사이드 아웃? 제가 그래서 어제 봤잖아요.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 돼. 무조건 물어봐야 돼. 그러면 인사이드 아웃을 저희가 이렇게 네네. 질문지로 준비를 했는데 네네. 상담사로서 감상평이 어떠셨나요? 정말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찾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좌충우돌을 하면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저렇게 묘사할 아이디어를 가졌을까? 되게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감정에 대해서 되게 둔감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아무 기분 잘 모르겠... 그쵸. 지금 내 기분이 어떻지? 그러면 내가 지금 무슨 감정이 있어요. 없는 상태는 없거든. 사람이 기분이 없는 상태는 없어요. 기분은 파도처럼 계속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무슨 감정을 느끼는데 무슨 감정을 느끼지? 이렇게 딱 캐치해서 표현하는 게 어려워요. 특별히 남성이 더 어려워요. 여성보다는. 그러니까 옛날엔 더 심했는데 울잖아요. 그러면 혼내, 어른들이. 사내 새끼가. 막 또 너무 좋아해도 혼내. 사내 새끼가 촐싹 맞다고. 제가 성장할 때는 남자는 감정이 없는 상태가 가장 이상적인 상태인 걸로 배우는 거예요. 너무 좋아도 안 되고 너무 나빠도 안 되고 감정이 아예 없는 이런 상태. 근데 감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내가 속으로 경험이 되잖아요. 이 경험되는 감정에 대해서 내가 이름을 뭐라고 붙여야 되는지를 내가 모르면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해도 이거 무슨 감정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이러면 나는 감정이 없는 상태 취급이 돼요. 그런다고 감정이 없어지냐? 안 없어져요. 감정은 안 없어지는데 문제가 되는 건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부정적인 감정은 쌓여요. 쌓여서 나중에 이게 터지게 돼 있거든요. 내가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는데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지 몰라. 그럼 해소를 못 하잖아요. 그럼 쌓이게 놔두는 거지. 감정이 쌓이기 전에 적절하게 내가 이걸 해소해내야 되는데 가끔 남자애들은 이런 게 있어요. 딱 보니까 얼굴이 굳었어. 화났어? 아니? 내가 보니까 화난 것 같은데 화 안 났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화난 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몸은 그렇게 표정이 굳어지고 경직된 화난 상태로 이동했는데 그 감정을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화가 나는데 기분이 나쁜데 이렇게 말을 못해. 그럼 쌓이는 거지. 감정에 대해서 내가 인식하고 그 감정을 언어화해서 표현해야 해소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감정 표현을 그렇게 좋아하는 특성이 아니에요. 문화 자체가. 남성들은 감정을 더 못 표현하게 양육도 되죠. 가정폭력 이론에 보면 깔때기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이 무슨 감정들이 있을까요? 분노. 슬픔, 불안, 고뇌. 고뇌. 훨씬 많이 얘기하죠. 실제로 이렇게 언어학적으로 연구해 보면 여성들의 감정 단어보다 남성들의 감정 단어가 절반이 안 돼요. 이런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이 다 표현이 돼서 해소가 안 되면 하나로 응축이 돼서 분노로 나와요. 부부 상담할 때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배고파도 화내고 귀찮아도 화내고 뭐해도 화내고 남편들이 그런다고. 그 화밖에 안 내.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이 이 감정 자체로 해소가 돼야 되는데 이게 해소가 안 되면 응축이 돼서 분노 하나로 표현이 돼요. 그걸 깔때기 이론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내가 지금 느끼는 게 내가 이래서 참 슬프구나. 이래서 내가 좀 짜증이 나는구나. 이래서 참 내가 괴롭구나. 그거 하나하나씩을 해소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뭉쳐가지고 분노로밖에 표현이 안 돼요. 분노로 표현이 되면 그러면 그 감정이 없어지냐 안 없어지고 이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대로 남은 상태에서 분노만 자꾸 표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각각을 해소해내는 게 중요해요. 그러려면 이 감정을 언어화해서 표현해야 돼요. 애들, 아주 어린 애들 보면 친구들하고 사이에서 싸웠어. 그러면 씩씩대고 들어와. 왜? 지금 기분이 어떤데? 그냥 씩씩대. 상황을 설명하죠. 내가 친구한테 이렇게 했는데 얘가 이렇게 해서 네가 그래서 화가 났구나. 네가 이래서 억울하구나 라고 읽어줘야 이럴 때는 내가 화난다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구나. 이럴 때는 내가 억울하다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구나를 학습해요. 감정은 철저하게 어른이 읽어줘야 학습되는 특성이 있어요. 근데 어른이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아는 게 아니라 얘의 맥락을 읽어보고 아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읽어주지 않으면 감정을 읽어줄 수가 없어. 잠깐 보고 어떻게 알아요? 지나가다 우는 애 보고 슬프구나 이러고 가요? 그럼 얘가 슬픈 게 맞아. 억울해도 울잖아.
실제로 우리가 어렸을 때 얼마나 양육자가 내 감정을 많이 알아주고 읽어줬느냐에 따라서 내가 감정의 표현이 풍부한 거예요. 그 인사이드 아웃에 보면 그래봐야 몇 개 안 되긴 합니다만 다양한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아 이런 감정이 중요한 거구나 라고 하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만들어준 데는 굉장히 이제 좋은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